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100% 듣기로 합격하는 화물운송 자격시험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핵심 포인트 정리, 지난 시간에 이어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 정리는 총 6편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운송 서비스 위주로 살펴봤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화물 취급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 5, 6편은 나머지 안전 운행과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에 대한 최근 출제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 2, 3자 물류 중에 이 1자 물류는 자회사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물류 조직을 활용하는 자사 물류입니다. 회자가 빠졌죠? 자회사 물류는 2자 물류, 자사 물류는 1자 물류다. 1자 물류는 기업 내부의 물류 조직을 두고 직접 물류 업무를 수행한다. 자, 화주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이 자사 물류를 더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지문에 국내 화주기업 물류다 나오면 1자, 2자 물류를 말합니다. 자사 또는 자회사 물류를 말한다. 이 국내 화주기업 물류는 아직까지 이 자사 물류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3자 물류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맞는 답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국내 화주기업 물류는 1, 2자 물류, 자사, 자회사 물류를 뜻하고 제3자 물류 도입에 아직 소극적이다. 자, 우리가 직업의 의미라 하면 이 경제적 의미가 가장 크고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적 의미, 그리고 개인의 이상을 실현하는 심리적 의미 등은 직업의 의미에 속하겠지만, 문화적 의미라는 지문이 나오면 이건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의 의미에 경제적 의미는 있고 문화적 의미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업윤리라는 학문적인 내용에서 발췌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직업의 의미다 하면 경제, 사회, 심리적 의미는 있고 문화적 의미 틀렸다. 자, 물류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쭉 적어놓고 이를 뜻하는 용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 프로액티브 물류 전략. 자, 이 프로가 사전에 뭐뭘 한다는 그런 뜻의 접두어죠. 그래서 프로액티브 물류 전략이라고 하면 사전에 액티브하게 전략을 세운다. 사전 대책 강구라는 뜻입니다.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 경쟁업체에 대항하는 공격적 전략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프로액티브 물류 전략 찾으십시오. 사업 목표 설정, 소비자 요구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경쟁업체에 대항하는 공격적 전략이다. 프로액티브 물류 전략입니다. 자, 크래프팅 물류 전략은 우리가 수제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죠. 수제나 특정 기술을 활용했을 때 크래프트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 크래프팅 물류 전략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기법보다는 뛰어난 통찰력이나 영감에 바탕을 두는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크래프트 맥주 장인한테 와, 이 맛있는 술 어떻게 만들었어요? 물어보니까 어젯밤 꿈에서 통찰력과 영감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크래프팅 물류 전략도 통찰력이나 영감에 바탕을 두는 전략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노드라고 하면 보관 지점을 말합니다. 운송에서 운송 결절점, 보관 지점을 말하고, 모드라고 하면 수송 기관, 수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링크는 제품의 이동 경로, 운송 경로를 말합니다. 노드는 점이다, 점. 보관 지점을 말하고, 모드는 수송 서비스, 수송 기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링크는 제품의 이동 경로, 운송 경로를 링크라고 합니다. 자, 특정 목적과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물류 채널 내에 독립적인 두 주체 간의 계약적 관계를 무엇이라 하나? 특정 목적과 편익, 그리고 계약적 관계가 키워드인 이 용어는 제휴를 말합니다. alliance. 제휴에 대한 설명은 특정 목적, 그리고 편익 달성을 위해 독립적인 두 주체 간의 계약적 관계를 뜻한다. 제휴. 그리고 참여 주체들이 중장기적인 상호 편익을 추구한다. 제휴의 하위 개념으로 전략적 제휴라고 합니다. 참여 주체들이 중장기적인 상호 편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략적 제휴다. 그리고 상호 협의한 일정 기간 동안 편익과 부담을 함께 공유하는 물류 채널 내의 두 주체 간의 관계다. 자, 설명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상호 협의한 일정 기간 편익과 부담을 함께 공유한다. 이는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제휴, 전략적 제휴, 파트너십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최종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료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내에서 각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상, 또 나왔네요. 공급망상 전체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을 공급 나왔으니까 공급망 관리 SCM이죠.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상의 전체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이 공급망 관리 SCM이다. 공급망과 전체 물자의 흐름, 이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 품질 관리에 있어 모든 작업자가 전사적으로 힘을 쏟는다는 개념이죠. 전사적 품질 관리 TQC라고 합니다. Total Quality Control. TQC, 전사적 품질 관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는 개념이다. 전사적 품질 관리 TQC고요. 제품의 생산, 도매, 소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서 관련 기업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체로서의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법이다.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서 효율을 극대화한다. 자, 효율적 고객 대응 ECR을 말하는데요. 또 다르게 지문이 나옵니다.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둔 공급 체인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이다. 자, 공통점은 이 전체 공급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효율적 고객 대응 ECR입니다. Efficient Customer Response죠. 전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서 전체로서 효율을 극대화한다.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둔 공급 체인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이다. 효율적 고객 대응 ECR입니다. 자, 이 ECR은 뭐와 비교를 하냐면 지난 시간에 QR 했었죠. Quick Response, 신속 대응을 뜻하는데 이 QR, Quick Response는 섬유 산업에만 국한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와 달리 효율적 고객 대응 ECR은 다른 전체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어요. 자, 물류의 의미를 찾는 문제. 물류는 공급자, 판매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재화의 흐름이다. 자, 이게 물류입니다. 자, 보기에 유통이라고 바꿔서 나오면 아주 헷갈립니다. 공급자, 판매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재화의 흐름은 물류입니다. 물류. 자, 물적 공급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원자재 공급지에서 원자재를 포장해서 기업 자재 창고로 수송하고 저장하고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 수행, 통제하는 이 과정을 물적인 공급이라는 뜻에서 물적 공급이라고 한다. 이 상품의 원재료가 되는 자재의 이동, 저장, 재고 관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물적 공급이라고 한다. 물적 유통이라고 바꿔 나오면 또 헷갈리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물적 유통이란 생산 단계로부터 소비 단계까지 재화의 이동 및 취급을 관리하여 생산된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물적 유통이라고 하고, 원자재가 공급지에서 포장돼서 기업 자재 창고로 수송 저장되고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 수행 통제하는 과정이 물적 공급이다. 자,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 빠졌죠. 물적 공급에는 소비자 없다. 그리고 물적 유통에는 소비 단계까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스, 물류라는 것은 이 물적 공급과 물적 유통을 통합시킨 시스템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각종 원자재가 생산 단계에서 저장되고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물적 공급,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물적 유통이다. 그리고 물적 공급과 물적 유통을 통합시킨 것이 로지스틱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 가공이라고 하면 보관하기 위해서 혹은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서 유통 단계에서 상품에 가공이 더해지는 것, 그게 바로 유통 가공입니다. 유통 단계에서 상품에 가공이 더해지는 것이 유통 가공이다. 자, 전략적 물류의 특징들을 찾아라. 자, 물류를 전략적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상식적으로 머리를 써서 좋은 전략,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코스트 중심, 당연히 비용을 따져봐야 되고, 제품 효과 중심, 제품의 효용성, 효과도 따져봐야 된다. 당연히 효율 중심으로 해야 되고, 기능별로 통합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독립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물류를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부분별로 최적화를 한다는 뜻이지 전체 최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이게 헷갈리는데요. 자, 위에 기능별 독립과 묶어서 부분 최적화를 해야 된다. 자, 국가대표 감독으로 세계 최고의 전략가 출신 감독을 영입했는데 감독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아마 전체적으로 잘하면 돼. 전체적으로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겠죠? 자, 물류도 전략화해서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선수들 한 명 한 명 기능별로 독립을 시켜서 부분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물류란 코스트 비용 중심, 제품 효과 중심, 효율 중심, 기능별로 독립시켜서 부분 최적화를 이룬다. 전체 최적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 전략의 실행 구조의 순서를 물어봤을 때 전구기실 찾으셔야 됩니다. 전략 수립, 구조 설계, 기능 정립, 실행이다. 전략을 수립하고 구조를 설계하고 각 기능을 정립한 다음 실행에 옮긴다. 물류 전략의 실행 구조입니다. 전구기실. 전략 수립, 구조 설계, 기능 정립, 실행입니다. 물류 전략 실행 구조 어디서 합니까? 전구기실 가서 전구기실. 자, 운송사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중요하겠죠. 반대로 형식적인 변혁도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하면 틀립니다.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은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형식적인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 자, 로지스틱스 전략관리에서 이 물류 전문가는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나 전문가의 자질을 물어보는데요. 쭉 한번 보시면 이해됩니다. 자, 이해력과 판단력, 분석력, 행동력, 기획력, 창조력, 기술력, 관리력이 필요하다. 자, 이런 건 앞잡아서 외우실 필요 없고요. 몇 번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해력은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이해력이다. 판단력은 기술 동향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기술 동향을 판단하여 선택하는 능력이 판단력이고, 분석력은 최적의 물류 흐름을 구현하기 위한 분석 능력이다. 최적의 물류 흐름을 구현하기 위한 분석 능력. 그리고 이해, 판단, 분석했으면 행동해야 되겠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상적인 인프라 구축을 실행하는 능력이 행동력이다. 실행하는 능력이니까 행동력이다. 자, 기획력은 물류 전략을 입안하는 능력이 기획력이고, 창조력은 모델, 시스템 모델을 표현하는 능력이 창조력이다.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물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능력이 기술력, 관리력은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이 관리력입니다. 자, 용어를 이 학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끼워 맞췄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키워드들을 매칭을 잘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력이다. 사용자 요구를 명확히 파악한다. 판단력은 기술 동향 판단. 분석은 최적의 물류 흐름 구현. 행동이다. 이상적인 인프라 구축을 실행하는 능력. 기획한다. 전략을 입안한다. 창조한다. 모델을 표현한다. 기술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능력이고, 관리는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 수행하는 능력이 관리력이다. 자, 이렇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 처리 기능에서 세 가지 단계를 개실통 이렇게 지난 시간에 외웠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류 정보 처리 기능에서 계획이란 수송 경로, 수송 수단 선정, 수송 로트 결정, 배송 센터의 위치와 수, 배송 지역 결정, 이런 것들이 계획 단계에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실시나 통제에서 있는 것들 하나 끼워 넣어서 문제 나오겠죠. 물류 정보 처리 기능에서 계획이란 수송 경로, 수송 수단 선정, 수송 로트 결정, 배송 센터의 위치와 수, 배송 지역 결정까지가 계획 단계입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무엇으로 어디로 배송을 할지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실시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배차를 수배하고 화물 적재를 지시하고 배송을 지시하고, 그러면서 정보를 줘야 되겠죠. 착하지에다가 발송 정보를 연락해서 전해주고 반송 정보를 관리하고 화물 추적까지, 여기까지가 실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란, 빨간색 운임 들어가고 분석 들어가면 다 통제 단계가 되겠어요. 운임을 계산하고 차량 적재 효율을 분석한다. 차량 가동률 분석하고 반품, 운임, 빈용기 운임 분석, 오송 분석, 교착 수송을 분석하고 사고가 났을 때 분석하는 것. 운임이다, 분석이다 들어가면 통제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쭉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류 정보 처리 기능, 개실통의 요소들을 파악하자. 자, 트레이드오프는 두 개의 목표 중에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관계, 서로 기회비용의 관계, 희생 관계에 있는 것이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기업 전략 수립 시 네 가지의 고려 요소는 나를 알고 적을 알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나는 물류회사겠죠. 물류회사 입장에서 공급자, 발주처를 뜻할 수도 있겠고 생산자를 뜻할 수도 있겠죠.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경쟁자, 경쟁 기업이 되겠죠. 거기에 나 자신, 내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기업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 기업 자신이지 기업 운영이라고 나오면 틀린다.
기업 전략 수립 시 4가지 고려 요소는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 기업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다. 고객의 편의성의 기준은 언제든지 전화 연결로 의뢰가 용이하면 된다 이런 뜻이지 언제든 어디서든 방문이 가능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편의성이라고 하면 의뢰의 용이성을 뜻한다. 그게 전화든 방문이든 인터넷이든 편의성의 기준은 의뢰의 용이성을 뜻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방문 가능함을 뜻한다 하면 틀려요. 인터넷 유통의 3대 물류 원칙은 이거 자주 출제되죠. 적정 수요를 예측하고 배송 기간을 최소화하고 반송과 환불 시스템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적정 수요 예측, 배송 기간의 최소화, 반송과 환불 시스템 요 3가지가 인터넷 유통에 있어서의 3대 물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류를 개선하면 그 효과가 눈에 확 띕니다. 눈에 잘 안 띈다 하면 틀렸다. 물류 시스템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효과는 눈에 확 띌 정도로 아주 확연하고 크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상류와 물류라는 말로 이 고전적 물류에서 상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상류의 상자는 상업, 상거래할 때 상자입니다. 상거래의 흐름이다. 상류와 물류를 분리시켜서 봤을 때 상류는 판매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거래의 흐름, 견적 과정, 입찰 과정,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 상업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판매나 구매 부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거래의 흐름이 상류고 물류는 말 그대로 공급지에서 소비지까지 이 물자의 흐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물류 취급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활동들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아까 살펴봤던 효율적 고객 대응, ECR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지문을 또 가져왔습니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하청업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이다. 자, 역시나 소비자의 요구, 효율적이다, 신속 대응이다.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하청업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전략이다. 역시 효율적이라는 키워드 보고 ECR, Efficient Customer Response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S1L, 3S1L이 뭔가? 자, 3S는 speedy, 신속하게, safety, 안전하게, surely, 확실하게를 의미하고 1L은 price가 low하다는 거겠죠. 저렴하다. 물류 서비스 3S1L의 뜻은 speedy, safety, surely, 신속, 안전, 확실하게입니다. 그리고 1L, low, 저렴하게를 뜻한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7 right 원칙,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좋은 상품, right commodity, 좋은 품질, right quality, 적절한 가격, right price, 정량, right quality, 적시, right time, 적소, right place, 좋은 인상, right impression, 7 right 원칙입니다. 자,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종류로는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이 있는데요. 이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상품은 하드웨어다. 영업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품질은 휴먼웨어 품질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상품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드웨어, 영업은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소프트웨어 연결시킬 수 있고요. 서비스는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의 영역, 휴먼웨어의 품질을 말한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연결시켜야지 안 그러면 외워지지 않습니다. 자, 물류 비용과 서비스 사이에 작용하는 법칙은 자,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원래는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 생산량, 한계 효용이라고 하죠. 그 늘어나는 효용의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생산 요소를 아무리 많이 추가해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 법칙인데요. 이걸 물류 비용과 서비스 사이에 적용하면 물류 비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서비스 품질이 그에 정비례해서 점점 좋아질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과 서비스 사이에 작용하는 법칙은 수확 체감의 법칙이다. 자, 공급망 관리 SCM의 기능에서 제조업의 가치 사슬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순서를 물을 때 부품을 조달하고 조립하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유통한다. 자, 요 순서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 가공하고 판매, 유통한다. 자, 이 가치 사슬의 주기가 단축될수록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 자, 맞는 말이죠. 부품을 조달해서 최종 판매, 유통하기까지 이 주기가 단축될수록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공급망 관리 SCM은 고객 만족도 향상에 필수적인 겁니다. 공급망 관리는 고객 만족도 향상에 필수적이다. 자, 접점 제일주의라고 있는데요.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회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바로 접점 제일주의입니다. 사장님이 아침 조회 때 항상 하는 말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회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로 접점 제일주의.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이 바로 회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네요. 자, 이상입니다. 100% 듣기로 합격하는 화물운송 자격시험 기출 핵심 포인트 정리 2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3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